여러분은 주변의 성형을 통해 인기가 많아진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여길 좀만 더 고치면 완벽할 텐데 하고 성형을 고민하셨던 경험이 있나요? 내 외모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성형을 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어딜 고치고 고치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오늘 영상에서 성형외과 의사와 관상가들이 말한 의견을 종합해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형을 하면 인생이 달라질까요?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대신 안 좋은 방향으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메타인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짧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하죠. 성형은 내 외모에 대한 메타인지가 되는 순간 마음먹게 됩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아쉬워. 좀만 고치면 나아지겠어와 같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더 거울을 보고 다짐합니다. 내 자신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확신이 드는 순간 성형외과의 예약 날짜를 잡고 있는 나를 보게 되죠. 주물주 위에 건물주, 하느님 위에 의느님, 아멘. 사고로 인한 성형수술이 아니라면 대체로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내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 성형을 합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우리가 성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메타인지를 통해 성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성형외과로 가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타인과의 비교, 거기서 오는 자기 불만족, 두 번째, 주변의 시선과 외모적인 차별 때문입니다. 학창시절 트라우마로 인한 수술을 제외한다면요. 이러한 근거로 성형을 하게 되면 마음이 외모에 지배되고 맙니다. 상대방의 내 외모의 평가가 나의 기분이 되는 겁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한국인의 특성상 계속된 성형은 성형 중독까지 가게 되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냐? 내용물이 안 이쁘면 아무리 그것을 감싼 보자기가 화려해도 속빈 감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메타인지를 통해 꼭 필요한 부분만 고쳐나감과 동시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좋은 근육들이 내 얼굴에 자리 잡게 됩니다. 내 자신이 서서히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마음이 변해야 행동이 바뀌고 관상 또한 이에 따라 변화합니다. 성형외과 이원석 의사는 말했습니다. 성형을 하면 운명이 바뀔 수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애매한 답이지만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솔직히 이런 말은 저한테도 와닿지 않습니다. 외모로 받은 상처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 정도로는 치유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성형을 하란 거냐 말란 거냐 궁금하실 텐데요.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의견은 과도한 성형이 아닌 나에게 꼭 필요한 성형은 무조건 하는 것이 좋고 이를 통해 인생을 조금씩 변화하는 걸 기대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이시모토 유후라는 일본의 관상가는 성형에 대해 사람의 얼굴은 나름대로 각자 균형이 잡혀있는 것이므로 한 군데를 수정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을 한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할 부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확인하시고 웬만하면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 리스크는 크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성형 부위 첫 번째는 양악수술입니다. 양악수술은 턱을 깎는 수술이죠. 턱은 관상에서 어떤 부분을 관장할까요? 바로 말년의 복, 아랫사람의 복을 나타내는 중요한 곳입니다. 학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50대 이후의 운을 결정하는데 턱은 강할수록 넓을수록 좋은 턱입니다. 이 부분을 깎고 집어넣을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을 걷어차버리는 게 돼버립니다. 물론 수술이 잘 된다면 좋겠지만 후유증으로는 음식을 씹는 힘도 약해지고 불면증이 여러분을 평생 괴롭힐 겁니다. 턱은 그리고 끈기, 지구력의 상징입니다. 한번 끊긴 근섬유랑 신경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는 지구력이 떨어진다는 건 사실 치명적인 일입니다. 지금 당장 지구력이라든지 아랫사람에 대한 복이 달아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명은 서서히 바뀔 겁니다. 고로 난 턱이 왜 이렇게 발달돼 있을까? 얼굴이 사각형이네. 각진 턱이 너무 싫다. 하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그 턱은 빛을 발할 거예요. 두 번째로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성형수술은 팔자주름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효자인 건 알겠으나 어머니의 팔자주름은 자연스럽게 놔두도록 합시다. 팔자주름을 관상에서는 범령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은 40세 이후에 사업의 성패와 수명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팔자주름을 건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사실 누구나 40에서 50대에는 적절한 팔자주름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30대에 나타나면 고생을 면치 못한다는 것 빼고는요. 팔자주름은 부귀와 권위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깊게 패이거나 너무 꼴 보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중년이 되어서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불안정하고 경쟁에서도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팔자 주름이 알맞게 자리 잡지 못한다면 점점 그 사람의 운명과 성격은 게으르고 이직과 이동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엔 특히 바람기가 많아진다고 하네요. 덧붙여 말하면 팔자 주름은 중간에 끊기지 말아야 하고 선명하고 넓을수록 좋습니다. 말년에 운을 보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과 업무에서 성과를 내고 장수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럼 반대로 성형을 하면 좋은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치아 교정입니다. 관상가 김태현님께선 치아는 신체 에너지의 근간이 되는 요소이고 크고 빽빽하게 차 있으면 기질이 강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가 빠져 빈틈이 많이 보이면 기운이 다 새어나간다고 하고요. 비어있거나 부러진 치아는 좋지 않다고 해요. 이가 가지런해야 힘도 골고루 받고 턱에도 좋기 때문에 말년까지 운이 좋아질 겁니다. 학원에 물려있는 부위들은 말년의 운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지금 잘 다듬어 놓아야 말년에 편하겠죠? 마지막으로 수술하면 좋은 부분은 눈매 교정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눈은 관상에서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눈의 모양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안검하수나 눈을 굉장히 많이 가리게 되는 눈은 신중한 성격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썩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없습니다. 수술을 통해 또렷한 인상을 심어주면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 확신합니다. 정리하자면 절대 수술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턱과 팔자주름이고 성형해도 괜찮은 곳은 치아와 눈매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자존감을 올리고 내 인생을 개선시키기 위해 성형은 요즘과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잘만 이용한다면 나의 인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무분별한 성형과 화장 등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이 없다면 위의 부위를 성형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